한국은 너를 버린 곳이야. 이것은 제가 딸에게 했던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진심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존슨입니다.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주한미군 출신이에요. 20살 청년이었을 때 처음 한국 땅을 밟았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에밀리와의 만남이었죠. 그 아이를 구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의 땅으로 데려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28년 후 딸이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낸 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슴속에서 누군가 북을 치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딸 에밀리가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것도 한국 남자와 말이에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라는 분인데 택배 일을 하세요. 너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택배라고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딸이 택배 배송원과 결혼했다고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제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한국에서 딸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속은 건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대 초반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춥고 메마른 땅, 비좁은 막사에서 전우들과 부대끼며 잠을 자던 밤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보낸 그 시간들 말이에요. 당시 한국은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삭막했고 사람들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밤이면 통금이 있어서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고 군인인 저희조차 조심스럽게 다녀야 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 다녔어요. 그런 곳에서 제 딸이 살고 있다니.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그 남자가 딸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 택배 일로 벌어서 생활비가 충분할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어요. 항공료를 확인하고 여권 유효기간을 점검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어요. 딸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 그 낯선 땅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을 딸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항공권 예매 버튼을 누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딸이 저와 함께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 택배 배송원 편을 들까요? 만약 딸이 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요동쳤어요. 20살 청년이었던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죠. 차가운 막사에서 전우들과 부대끼며 잠을 자고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한국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전쟁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고 아이들은 코가 빨갛게 얼어서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어른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고 모든 게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 딸이 택배 배송원과 살고 있다니.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에밀리.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펼쳐진 태평양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딸을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민수라는 그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크고 현대적일 줄 몰랐어요. 유리창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아빠.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눈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빠, 이분이 민수예요.
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어깨에는 큰 배송용 가방이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가벼운 작업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입니다. 택배 배송 끝내고 바로 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실이 다시 한번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정말로 택배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제 딸이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니.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택배 일을요? 제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나 봅니다. 민수가 조금 움츠러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에밀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일해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도 차려주고. 성실하다고요? 하지만 택배 배송으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미래는 보장되는 건가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 민수가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무거운 택배를 배송하느라 힘들었나 보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이런 남자와 어떻게 살아갈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던 한국과는 정말 달랐어요. 예전에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지하철에 타자마자 더욱 놀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좌석도 푹신하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딸이 택배 배송원과 결혼한 현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순간 젊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기억하던 한국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모두 자기 일에만 바빴는데 지금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지하철이 깨끗하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딸의 미래인데 말이에요.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에밀리의 공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냉장고와 작은 부엌까지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택배 배송원이 이렇게 살림을 잘할 줄 몰랐습니다. 아빠, 민수가 요리도 정말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고 팬을 달구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전부일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는 걸까요?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마 제가 따지는 듯한 톤으로 말했나 봅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업이라고요? 택배 배송원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딸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말 아닐까요? 어떤 사업인데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마 제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물류 관련 사업이요. 지금 배송 일을 하면서 이 분야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과 현실은 다른 법이거든요. 물류 사업이라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다음 날 민수의 일상을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정말로 일어나더군요.
조용히 씻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에밀리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까지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가시겠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택배 배송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민망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배송센터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구역 물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혼자서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민수, 이거 너무 무겁지 않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적응했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민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민수 씨 오늘도 왔네요. 항상 고마워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우니까 제가 안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민수가 할머니 집 안까지 짐을 들어다 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문을 잘 잠그셨는지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배송지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나왔는데 아이가 민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안녕 지우야.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 민수가 아이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아이가 정말 많이 컸네요 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이 남자가 단순히 택배만 배송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오후 배송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각 배송지마다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민수 역시 모든 고객을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배송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시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런 날엔 어떻게 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짐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민수가 담담하게 답하며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올라갔는데 5층쯤 되자 숨이 차더군요. 하지만 민수는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10층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정중하게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고객이 엘리베이터 고장이라 죄송해요라고 말하자 민수는 괜찮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해요라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후 배송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각 배송지마다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민수 역시 모든 고객을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배송지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는데 민수가 음식 배달을 문 앞에 그냥 놓고 갔어요. 배를 누르지도 않고 말이에요. 민수 씨, 그냥 놓고 가도 돼요?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고객이 문 앞 배치 요청하면 이렇게 놓고 가거든요. 정말일까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민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파트 복도 곳곳에 놓인 다른 배송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치킨, 피자, 각종 음식들이 문 앞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중얼거리자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벨 누르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더욱 그래요. 그 말이 정말일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혹시 민수가 저를 좋게 보이려고 꾸며서 하는 말일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일이니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에 홍대라는 곳에 갔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의 젊은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물건을 그냥 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화장실 가거나 주문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에밀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놀랐어요. 자물쇠 없이 세워진 자전거들,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다니는 여성들.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안전한 건가요? 밤이 깊어지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들이 이어졌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특히 서울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성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했고 경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계속 충돌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혹시 딸을 탐내는 눈치를 보이지는 않을까요?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제 걱정이 헛된 것이었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아버지는 정중하면서도 진심 어린 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 어머니의 첫마디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준비해주신 음식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한국 요리들이 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딸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낯선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둘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를 많이 배려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지켜본 딸과 민수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모습 말이에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민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민수가 택배 일을 시작한 건 에밀리 씨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수는 원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고 에밀리 씨를 만나고 나서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민수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수가 택배 일을 선택한 게 딸을 위해서였다는 말인가요? 물론 지금도 공부는 계속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물류 관련 자격증도 따고 있고 창업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냥 택배 일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사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어요. 에밀리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려고요. 통장을 보니 정말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크게 움직였어요. 아버님. 민수가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변변하지 못하지만 에밀리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꼭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본 민수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조용히 일어나는 모습. 무거운 짐을 불평 없이 나르는 모습. 고객들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요. 그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편견과 의심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민수가 정말 딸을 사랑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 대한 과거의 기억만으로 현재를 판단했고, 민수의 직업만 보고 그 사람 됨을 무시했어요. 왜 죄송하다고 하세요? 딸을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민수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밀리가 제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이해해 주시는 거죠?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마 그동안 아빠의 반대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에밀리. 아빠가 너무 성급했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오래 계셔도 돼요.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거든요. 더 큰 집이라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의가 왔어요. 배송 경험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리고 물류 관리 업무도 맡게 될 것 같아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의 성실함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던 거네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민수가 깊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마음이 놓여요. 저도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 에밀리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건강 조심해라.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기억은 과거의 것이었구나.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안전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택배 배송원이라는 직업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남자였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부모님께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민수에게도 한국말로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떠세요? 한국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다, 좋은 사람이구나. 전화 너머로 딸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정말 좋아해요. 아버님이 인정해 주셔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년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민수 부모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딸의 새로운 삶을 더 자세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 항공사 웹사이트 즐겨찾기를 추가했습니다. 한국행 노선 정보를 살펴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딸이 선택한 나라는 내게도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